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민간 위탁 사업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 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해 국민에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구 민간 위탁 관리 체계에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점이 존재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 위탁 사무의 결정과 수탁 기간의 선정과 재계약, 관리감독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시 구성 운영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로 운영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수탁기간 선정을 위해 모였다 해산하는 임시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의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탁 사무에 대한 민간 위탁의 적정성, 수탁기간 선정 방법의 공정성, 재계약의 적절성, 성과평가 등 민간 위탁 사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 체계가 필요합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민간 위탁의 기대 효과와 성과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례화된 평가와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날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비하고 민간 위탁 사무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하려 보는데 구청장님의 계획과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수탁 기간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총 86개의 민간 위탁 사무 중 연중 10개 내외에 불과한 감사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 담당관은 3명의 인원이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 이외에도 시종합감사, 상급 기관 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인적 자원으로는 매년 모든 민간 위탁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담당 부서들은 감사 담당관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에 따른 공통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지도 점검을 정기 실시하여 기본적인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 담당관은 이러한 지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감사가 필요한 곳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전체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과 감시의 철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부서의 점검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기록 공유하고 향후 담당 부서의 지도 점검과 감사 담당 간의 특정 감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회계 운영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부서 워크숍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는 업무 연참 마련과 업무 수행 우수 부서 및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책임 있는 지도 감독을 장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도에는 64개였던 위탁 사무가 2024년도에는 86개로 34%가 증가하는 동안에 감사 담당관이 모든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 연 1회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온 상황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 오셨는지, 그리고 남구의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 점검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과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의 수탁기간 선정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정성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심사의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광주광역시 남구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서 제시한 평가표 예시안에서도 정량평가 항목의 배점은 20점에 불과하여 정성평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수탁기간 선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칠 가능성을 높여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고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성평가 항목 중의 일부는 정량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표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기술 지식의 수준과 같은 항목은 자격증 소지 인원의 수, 직무 관련 교육 이수 시간 등은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도 수탁 기간이 진행 중인 사업의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 등으로 정량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은 직원 이직률이나 평균 근속 기간 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 역량은 과거 수행한 사업의 수나 완료된 프로젝트 비율 등의 지표로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예시와 같이 본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와 수탁기간 선정 과정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정성적인 요소들을 적극 개선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량적 지표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시에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고용 승계 규정이 잘못된 업무 처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적정한 업무 처리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종사자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방패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위탁기간 내에 설치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정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탁기간의 독립성을 위해 수탁기간에는 징계를 포함한 인사권을 부여했고 임직원 등 종사자에게는 근로조건을 위해 적절한 보호를 부여한 것인 바 이들도 그 고난에 상응하는 책임감 또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몇몇 기관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예산 부정사용, 회계관리의 부적성, 공공재 무단 사용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남구에서는 징계를 요구했으나 수탁기간 인사위원회와 기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끝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등의 사례처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승계 의무 비율을 80%를 의무로 규정하여 근로자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 성과와 책임에 따라 고용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운영 규정, 사무 편람, 취업 규칙 등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안 등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징계 요구자의 기준 및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객관적인 판단과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이 조직 분위기 전반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책임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개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본 의원은 민간위탁 관리 체계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남구의 민간위탁 예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21년 217억 원이었던 민간위탁금은 올해 31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매년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국민의 삶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 관리와 운영에 있어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함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소영 의원님께서 민관위탁 사업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총 4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관위탁 사무의 지속적이고 정례화된 평가와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관위탁 사무가 2019년 40개에서 2024년에 86개로 증가함에 따라서 민관위탁 수탁 사무 책임성 확보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등을 통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상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강력시도에서는 상설위원회와 비상설위원회를 모두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관위탁 사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 적정성 검토와 예산 적절성을 평가하는 운영위원회는 상설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평가위원회는 업무 성격에 따라 부서에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방안 등 각각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감독 추진 내용과 감시체계 강화 방안 및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는 조아라 기념관 등 5개소에 대해 민관위탁 기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행정상 42건, 재정상 8건 등 총 54건의 감사 처분을 하였습니다. 5월에는 민관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지도 점검하여 회계, 공무, 후원금 및 물품관리 소홀 등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7월에는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감사 결과와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0월에는 이행 보증과 지도 점검 강화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민관위탁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공고, 강화하고 위스탁 협약의 점검 시기도 구체화하는 등 예측 가능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탁기관 선정평가 기준 후 객관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교 수탁기관 선정평가표의 항목에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 가감점 5점으로 설정되어 정량평가 비중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민관위탁 사무의 특성상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정량평가의 배점 한도를 일률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사무 특성에 따라 최대 30점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에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 업무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여 평가 지표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민관위탁 기관 종사자의 고용 승계 문제와 성과 책임에 따른 고용 안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청년 실업과 국가 경제 어려움으로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 승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사례와 같이 80% 정도의 승계 의무 비율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하셨으며 징계에 대해서도 그 사항과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고 인사, 징계할 때도 객관적인 판단과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 수탁기관의 여건,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비위 여부,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노소영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진행된 모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서 위탁 사무가 증가하는 동안에 감사 담당관이 모든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연 1회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색해온 방안과 남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 점검과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과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명시된 대로 수탁 기관에 대한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이를 위해 추후 어떤 계획과 방안이 있으신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올해 진행된 감사와 점검 내용에 대한 열거된 일반적인 설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도감독과 관리감독, 감사 등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업무 개념을 혼용하여서 설명하셨는데 질문 의도와 본 의원의 개선책 제안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을 이렇게 축소해서 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진욱입니다.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이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및 또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수탁기관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주간 부서에서 연 1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회계 분야 그리고 복무 분야 등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또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를 점검한 부서에서 감사 담당관실로 감사를 의뢰하고 또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기 감사 외에 부서에서 의뢰받은 특정 감사를 실시하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감사와 지도 감독 간의 상호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감사실에서는 금년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상반기 5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에는 하반기 수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감사에 되는 부분을 자료가 아직 말씀하지 않으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민간위탁 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은 2020년에 4개, 21년에 12개, 22년에 6개, 23년에 10개, 24년에 9개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연간 8.1개에 불과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개선책에서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공고 강화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본 의원이 드리고 싶었던 말은 현재도 감사 담당관의 지금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어려움이 따르는데 실무적으로 이런 실질적인 지도 감독 시스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가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담당 부서의 지도 감독과 감사 담당 간의 특정 감사를 상호 보완하자는 제안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2023년 청소년 수련관에서 임금 체불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세무조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에 관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탈법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죠. 오랫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남구 민간위탁 감사 대상 기간 선정 기준 중 하나인 당해년도 언론 보도 및 제보 및 특정 사안 발생 기간에 대한 거기에 해당함이 불구하고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감사 담당관을 통한 청소년 수련관의 최근 5년 내 마지막 감사는 2021년도 10월이었습니다. 이런 사안을 본 의원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촘촘한 감사 체계를 구축해서 탈법 행위가 조기에 발견되고 더욱 면밀한 감사를 통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촘촘한 지도 점검과 감사의 기능이 약해진 동안에 이렇게 민간 위탁의 규모가 커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수탁기간 선정평가 기준표상에 정량평가 비중이 낮은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정량평가 비중이 20점이든 30점이든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본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정성평가 과목 중에서 명확하게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 중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상 단순한 수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정량평가의 배점 한도를 일률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사무의 특성에 따라 최대 30점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답변이야말로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해치는 고무줄 같은 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여겨지는데 구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량평가의 비율을 꼭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정상평가 항목 중에서 보유 기술 또 지식의 수준 항목 이런 자격증 소지 인원수나 또 수탁 기간이 진행 중인 사업의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 그리고 또 과거 수행한 사업의 수나 완료된 프로젝트 비율은 정량화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량평가 항목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올해 10월에 이행 보증과 지도 점검 강화 등을 강화한 민간 위탁 지침 개정안을 보았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아직은 민간 위탁을 관리하고 보완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간 위탁의 비율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우리 민간 위탁의 질적인 부분이 정당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민간 위탁에 어떤 사업을 맡기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도 적절하게 정당하게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여러 가지 안건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네.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서 민간위탁 기관 종사자의 고용 승계 사안을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과 비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계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실무진들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고용 승계에 대한 것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어떠한 생각을 해서 이루어진 게 고용 안정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어떤 직업을 안정적으로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위탁 업무를 맡기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 업무에 관한 질적인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 있는 고용 승계 체계의 도입으로 업무 체계의 위탁 업무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정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용 승계에 대한 적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김진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